자, 오늘 토론을 함께 진행할 패널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뇌정상회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전문가들과 함께 흥미로운 주제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AI는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가능 대 불가능입니다. 궁금하다. 자, 먼저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의료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 전문가이신 JLK의 유위선 선생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AI는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병원 밖 의사쌤, 방문진료 닥터 서울시내의원의 이상범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AI랑은 상관없는 전혀 없습니다. 네, 이 두 분을 모시고 이제 과연 AI가 의사의 어떤 위치도 위협할 수 있나가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저희 뇌정상 회담의 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출연진은 두 팀으로 나뉘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펼칩니다. 둘째, MC인 저는 아주 공평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던질 예정입니다. 셋째, 찬성 측, 반대 측은 차례대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재미를 위해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저희는 고품격 교양 컨텐츠를 지향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근거를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최종적으로 MC가 양측 의견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성 측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주제가 과연 이게 토론이라는 형식이 네네. 필요한지 의심이 듭니다. 이게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굳이 이렇게 토론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우리 이제 의사들이 우리나라는 하루에 한 70명, 80명의 환자를 보더라도 평생 동안 볼 수 있는 환자의 숫자라는 게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적게는 10,000명, 네. 많게는 20,000명, 30,0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결과를 내는데 네네. 그게 어떻게 사람보다 못할 수 있겠냐. 그래서 사람보다 기본적으로는 잘할 수밖에 없고요. 이미 이제 수없이 많은 영역에서 특히 영상을 판독한다거나 암을 진단하는 영역에서는 오히려 아주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 비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수없이 많은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네. 의사는 AI가 대체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닌가. 근데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나의 어떤 영역을 이 로봇, AI들이 침범을 하고 위협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떠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위협을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네네. 내가 한번 나가서 위협을 해보자. 아하, 남들은 이미 어차피 그렇죠. 위협을 받을 거 그렇죠. 내가 나서서 먼저 선박을 날리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이제 또 측면의 의견이시고요. 회사로 이직을 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반대측 주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AI가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학습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발전이 있었고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AI가 만드는 어떤 생산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아직은 AI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AI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데이터를 더 객관적이고 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맞지만 그거를 실제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당연히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아직은 해줘야지 AI가 한 것을 아직은 좀 믿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책임감의 문제가 있다. 책임감의 문제가 있다. 예, 맞습니다. 예. 해주셨는데 일단은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요. 네. 선생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AI가 예를 네. 들어서 어떤 결과물을 나왔고 이 환자는 이런 진단을 내려서 이러이런 치료를 할 것이다 라는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누군가가 판단을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AI도 잘못된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아니 인공지능 AI 오늘 날씨 알려줘 했는데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네. 약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그 말씀하시니까 또 네네네. 생각나는 게 특히 노인분들은 음. 이런 AI를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옆에서 의사와 같은 전문가가 그렇죠. 도와주지 않으면은 사실 잘못 사용을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잘못된 결과를 자기한테 적용했을 때 만들어진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책임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뭐 로봇 만든 AI 만드신 회사 측에서 책임을 지나요? 어떡하나요? 책임을 지지는 않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들이 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겠죠. 예를 들면 네.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의사들이 실수를 하거나 오진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임상의 사고들이 있는데 네네네 있죠. 그 사고들의 발생 비율과 비교했을 때 네.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사고의 발생 비율이나 오진의 비율이 줄어든다면 네. 사회적으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일례로 이제 저는 이런 예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크루즈 컨트롤의 기본적인 이제 기능들 중에 하나가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속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나중에 화낼 것 같긴 한데 저희 아내는 네. 크루즈 컨트롤 쓰지 않더라고요. 기능이 있는데도. 예. 왜 안 쓰냐? 어떻게 기계를 믿고 내 목숨을 기계한테 맡기느냐?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과연 내가 앞차가 급정거를 했을 때 내 반응 속도와 차의 반응 속도, 컴퓨터의 반응 속도 중 어떤 게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와, 그때 다른 건데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으면 내가 빠를 수도 있는데 약간 그때 마침 딴 한눈을 잠깐 팔았으면은 기계가 빠르겠죠. 얘는 한눈을 팔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하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계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네. 경험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이미 이제 미국의 어떤 많은 도시에는 사람이 없는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고 자율주행으로. 네, 예. 저는 우리가 아직까지 기술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지 예를 들면 모든 차량들이 크루즈 컨트롤로 자율주행을 하면 지금 나고 있는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이 네. 예방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뭐 시작도 전에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제가 아직 질문을 드리지도 않았어요. 찬성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네. 반대 의견을 들어봤는데 벌써 팽팽합니다. 그럼 공식적인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AI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은 인간 의사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네네. 또 이 유튜브를 시청하실 또 많은 저의 동료분들께서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네네. 나가서 또 XX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네. 동료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넌 저럴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봐 제가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그냥 눈치 안 보고 네. 소신껏 좀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특히 잘 훈련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대부분의 의사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이상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인공지능이 바라볼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은 의료 인공지능, 영상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영상만을 보고 판독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죠. 예. 우리 조직 검사를 하는 거를 본다. 그럼 조직 검사만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인간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하나의 검사만을 놓고 사건만을 놓고 하는 판단에는 인간에 비해서 뛰어날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점은요. 인공지능은 지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필연적으로 당직을 설 수밖에 없고 사람이니까. 내가 또 이렇게 놀다 보면 이렇게 밤 늦게 자고 이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곤해지면 사람의 판단력은 흐려지거나 안 피곤할 때에 비해서 무뎌질 수밖에 없지만 인공지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는 피곤하지가 결과를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근데 고장나면 어떡해요? 그게 이제 네. 참 심각한 피곤하진 문제인데요. 않은데 얘네는 고장이 그렇죠. 나잖아요. 그럴 수 기계라는 있죠. 것은. 예. 근데 이제 그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장이라는 게 얘가 이제 막 헛소리를 하거나 그렇죠. 이런 식의 고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예 작동을 하지 않죠.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의견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묻는 말에 대답을 안 그렇죠. 하는구나. 그런 식의 식으로의 고장이구나. 고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이 고장이 났을 때 금방 알아챌 수 있고 예. 사실 우리 MC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의 고장, 잘못된 답을 내놓는 것도 네네네. 환각이라고 그럽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영어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그 환각의 현상도 챗 GPT의 이전 버전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단 6개월, 1년 만에 모든 환각이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네네. 이 기술의 발전 속도라는 게 아주 놀랍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이제 이상범 선생님이 답을 하실 때 아직은 그렇지. 아직은이라는 단서를 아주 여러 번 붙이셨죠. 이 말이 뭐냐? 이상범 선생님의 마음속에 이미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 아직은 그럴 순 있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대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자, 이 생각 맞습니까, 선생님? 이 생각 맞아요? 일부 인정합니다. 아, 일부 인정하시고요. 예, 예, 예. 전부는 아니고 일부 예, 예, 인정하고요. 맞습니다. 이제 결국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AI가 이제 정말로 인간 의사처럼 작동하는 때가 저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왜 아직은 아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의료 어떤 행위의 일부 부분들은 이제 나누고 보면은 사람보다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을 이제 진료를 한다는 거는 이분의 어떤 검사 결과만 놓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의 전반적인 이분의 증상, 이때까지 어떤 병이 생기게 된 과정, 그리고 이거를 정말로 검사가 나왔을 때 이걸 정말 믿을 수 있는가 판단.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진단이 내려지고 나면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네. 치료 계획도 이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는데 네. 이미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갔을 때 네. 그래도 나는 정말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다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나는 그 남은 여생을 너무 힘든 치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고통 없이 살면서 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판단을 이런 하는 판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까지 아직은 다 AI가 다 대신 그러네. 판단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이런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저런 맞습니다. 판단이 맞을 수도 네. 있는데 AI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넣다 보면은 네. 똑같은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회계자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인정을 또 쿨하게 다 하시네요. 그렇죠. 예, 근데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획일화된 판단이라기보다 예, 예. 정답에 가까운 판단을 내렸다. 아, 확률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뭐 정답이라고 받아들일 거냐, 네.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는 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네네. 우리 뭐 내비게이션 켜고 운전하실 때도, 네. 야, 내가 맨날 다니는, 내가 더 잘하는 길이 있는데, 네. 엉뚱한 길을 가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잘하는 길로 가면 사고가 났네. 아. AI가 맞았어. 아하. 경험한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근데 이 내비게이션 말 듣다가 더 막힌 적도 있거든요. 근데 가지 않은 네. 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몰랐죠. 아니, 근데 선생님 말씀 나누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이 들었을 때 저도 예전에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면은 같은 증상을 가지고 병원 갔는데 어떤 선생님들마다 해주시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오히려 더 마음적으로 건강을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허리가 아팠어요. 근데 네. 어떤 선생님은 너무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셨네요. 이거는 이제 만성 질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운동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선생님은 이거 나을 수 있다고. 네. 이거는 제가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환자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약간 선생님 쪽에 의견이 네, 약간 맞습니다. 있던 것 그래서 같아요. 아직 또 AI가 아직 못하는 것이 네. 이제 사람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그렇죠. 적절한 반응을 하고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지. 지금 부족한 공감력이 겁니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좀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기계 뭐 로봇 이렇게 바라볼 때 좀 그게 어설프게 사람하고 좀 비슷하면 예. 좀 우리는 약간 공포감 같은 불쾌감을 느껴요. 그걸 이제 아.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간 징그러운 맞습니다. 느낌이 예. 들고, 그래서 AI가 이제 한 번씩 약간 사람 같은 대답을 할 때 우리가 막 한편으로는 되게 놀랍지만 네. 한편은 좀 불편하고 조금 약간 공포심을 가지게 되는 무슨 아직 말인지 알 것 그런 같아요. 단계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자연스러워질 것 네네. 같긴 한데 아직은 그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예. 우리가 지금 그 의료 AI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결과물하고는 좀 달라요, 감정은. 그러니까 사람과 예. 사람끼리는 예. 어떤 이렇게 감정이 교감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교감 예. 부분이 조금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병은 다 나을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다 낫지 않는 병이 있는데 그럴 때도 의사는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
옆에서 같이 공감해주고 그렇죠. 마음으로 네, 어루만져 이거를 주시고. 완치를 하지는 못해도 최대한 편안하게 그렇죠. 같이 곁에 있어주겠다. 아,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손을 예. 한번 잡아주시더라도 그렇죠, 맞습니다. 체온이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이 AI는 자꾸 차가우니까 일단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따뜻하게 이게 많이 들어가면 예, CPU가 예. 뜨거워져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본체를 이제 뜨거워져요. 본체를 이렇게 예. 만드시면 손이 따뜻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뭐 앞으로 발전 계획까지 이렇게 들어볼 네. 수가 있었고요. 자, 환자들이 AI 기반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갑자기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날 줄 알고 네. 왔는데 AI가 갑자기 나를 진료해. 그러면은 사실 좀 꺼려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환자 입장에서. 이런 네. 심리적인 저항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아직은 해결할 네. 수 없습니다. 아직은 해결할 수가 없다. 역시 아직은, 역시 음. 아직은. 그래서 결국에는 음. 이제 사람이 결국에는 아직은 해줘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고 그거를 우리가 결국 극복하고 싶죠. 왜냐하면 의사들 숫자 부족해가지고 필수 의료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늘리려고 하고. 네네. 근데 그 늘어난 의사가 정말로 질 높은 교육을 받고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느냐 또 별개의 문제고. 네네. 그러면 이럴 바에는 그냥 인간 의사가 아니고 그냥 AI 의사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네네. 이런 당연히 우리의 욕심이 들죠. 하지만 사람이 분명히 해줘야 되는 부분, 그것도 특히 전문가 교육을 잘 받고 훌륭하게 성장한 의사들이 앞으로 해줘야 될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심리적인 저항, 이런 사람 선생님을 기대하고 왔는데 AI를 만났을 때 심리적으로 거부감, 혹은 또 이제 신뢰성이 아직은 떨어질 때, 이런 저항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네. 네. 이게 참 나한테 공감도 잘해주고 항상 가면 친절한 말을 해주는데 네. 잘못된 약을 주는 의사와 아하, 이거 와 봐라. 이거는 공감이 안 돼. 이거 뭐야 사람이야 로봇이야 이런 느낌이 나지만 항상 나한테 낫는 약을 주는 사람. 아하. 둘 중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일단 나서야죠. 일단 나서야죠. 사람 그렇죠. 너무 좋은 선생님인데 갈 때마다 농담도 서로 그렇습니다. 잘하고 친하고 막 이러는데 네. 자꾸 안 낫는 거보다 서로 이제 대화는 없지만 낫는 병원을 가지 않을까 싶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네. 우리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나 네, 이런 네. 거에서 가장의 근본은 네. 얼마나 좋은 답을 주느냐, 어. 얼마나 이 병에 정답에 가까운 답을 주느냐가 키가 돼야지. 그건 뭐 감정적인 거야, 뭐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네네.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거는 햄버거 가게 가시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한다 안 한다 지금은 그걸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요. 앞에 있는 직원분들은 주문을 확인하고 그걸 주는 것만 하시더라고요. 네. 키오스크도 있고 네. 사람의 주문도 받는다. 그럼 둘 중에 사람한테 가시나요? 저는 그게 좀 편하죠. 그래요. 왜냐면 과정이 절차가 아직은 익숙하지 몇 년생이신가요? 82년생인데 그러시면 그럴 수 있어요. 네. 제가 일례로 저희 회사에 있는 또 저희 저희 직원들과 네. 같은 층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저희 직원이 저희 이제 챗으로 네. 뭔가 이야기를 보내요.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네. 야, 왜 나한테 챗으로 보내냐? 바로 앞에 있는데 네. 와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좀 정리되지 않은 생각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게 싫고 나는 내가 정리된 거 그리고 내가 결정하기 편안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세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들은 네. 키오스크가 익숙하고요. 사람의 온정보다는 나한테 편안한 공간과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즐길 수 있는 혹은 내가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중요하지 사람의 공감이 중요한 시대는 이제 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정이 좀 정과는 그렇죠. 멀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네요. 근데 뭐 그게 나쁜 세상입니까? 나쁜 세상은 아닌데 선생님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커피를 사러 왔어요. 네. 지금 커피 여기 해주시는 직원분들이 밀린 게 없어서 이렇게 서서 나만 보고 있어. 네. 근데 나는 그냥 저 커피 한 잔만 주세요 하면 빨리 시작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절차를 메뉴를 고르세요. 카드로 하시겠어요? 휴대폰 결정은 뭐 제휴카드 있으세요? 이거를 일일이 이미 여기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이 과정하다 시간이 더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직원은 송환이 보면서 네. 오지마 이걸 수도 되잖아요. 왜 오지 말라고? 나한테 오지마. 왜 키오스크가 있는데 나한테 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분은 거기 왜 서 계시죠? 처음부터 서 계시면 안 되죠. 키오스크가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그걸 대비해서 서 계신다. 근데 이런 예. 것도 있죠. 우리
인구 구조상 어떤 분이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냐 그러면 노인분들이잖아. 노인분들이고 그쵸, 그쵸. 아프고 어떤 그런 AI를 쓰기엔 신체적으로도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인지적으로도 좀 떨어져서 아무래도 그런 것도 익숙하게 못 쓸 분들도 있고 네. 또 소아 환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애기들 이런 아이들은 뭐 애기가 AI를 활용할 수는 없는 거고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건데 부모님이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애기 막 아파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안고 AI를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게 있다. 지금 젊은 네. 20, 30대 네.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60, 70대가 되실 정도로 시간이 흐를 때는 조금 익숙해질 수 또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편안해지겠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건 일반 진료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눈 거고 긴급한 의료 상황에서 맞습니다. 긴급한 상황, 응급실이라든지 네. 이럴 때 AI가 의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네. 긴박한 상황에서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제 찬성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뭐 멀리도 갈 것도 없고요. 네, 지금 뭐 아유 또 여기 예능인데 또 정치적인 아니 뭐 알아서 편집할 네. 거니까 시원하게 말씀하십시오. 시원하게 네. 말씀을 얘기해 네. 주시면 그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응급의료 체계가 음. 완전히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감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대부분 병원들이 네네네. 응급실을 비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뇌출혈 환자가 왔을 때 네네. 그 뇌출혈 환자에 대한 진단을 뇌출혈을 본 적이 없는 본 적이 있겠죠.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20년 전 이후로 한 번도 뇌출혈 환자의 CT를 본 적이 없는 의사가 진료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진료하는 것 어디가 나을까요? 선생님, 저는 인공지능이 네.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인공- 저는 왜냐면 이런 네. 경험이 있어서 그래. 애기가 네. 아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귀가 예를 들어서 중이염이 왔어. 네. 근데 그 응급실을 갔는데 이비인후과 담당 선생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으로서는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랬을 때 병원에 대한 약간 불만도 있었고 사실 네. 뭐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거든요.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실제로 AI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네. 지금 응급의료 체계가 망가졌는데 네. 실제로 의사가 없다고 AI로 대체가 됐습니까? 대체가 안 현재로서는 되죠. 대체가 안 안 됐죠. 됐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네네. 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네네네.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해당 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음. AI를 이용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고 네. 내가 응급 진료를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가능하죠. 맞죠.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그것도 의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대체가 안 아직은 된다. 아니다. 예. 그러면 실제 사례는 있나요, 선생님? AI에 관련된 예, 있습니다. 긴급 상황을 뭐 있죠. 처리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뇌출혈을 진단하는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네네.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에서 뭐 우리 이미 이제 은퇴하실 나이에 네. 정형외과 전문의가 응급실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형외과 선생님 말씀은 네네. 그냥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대로 뇌출혈이 의심된다 그러면 다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고 있다. 왜냐? 내가 보다가 뇌출혈 환자를 놓치는 것보다는 그렇죠.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대로 맡겨서 보내는 게 환자한테는 더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정확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보내진 병원에서는 결국엔 그 뇌출혈을 잘 볼 수 있는 전문의가 또 진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은 인간이 선생님 말 필요하다. 들으면 예. 선생님 말이 들으면 선생님 말 들으면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 이건 사적인 질문인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병원에 계시다가 네. 회사로 이직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유가 뭔지 계기가 뭐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제가 이제 병원을 그만두고 회사로 간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던 제 환자분들 진짜 회사에 있습니다. 네. 네, 병원으로 가셨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는 결국은 인공지능이 모든 우리의 실생활 그리고 그렇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대세가 될 거다라는 거는 이제 확실해 보였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많은 뭐 연구도 열심히 하고 환자도 열심히 보지만 뭔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환자를 열심히 봐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그래서 좀 나는 뭔가 세상을 바꾸는 아이템을 이게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일단 그런 시도를 하는 음. 아이템을 만들어 보는 대로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회사로 완전히 이직을 했습니다. 네, 환자분들 들으셨죠? 우리 선생님 네, 이직했습니다. 이직하셨습니다. 네, 환자 안 보고 있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골프 실력이 AI처럼 굉장히 훌륭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아, 너무 과찬이십니다. 네,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뭐 골프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 그래도 그 틈틈이 잠깐 이제 밖에 나가서 네네네. 이렇게 잠깐 생각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기분 전환을 하고 약간 네. 그런 어떤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좀 맞는 운동이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원래는- 대회 나가서 무슨 우승도 하셨다고. 아, 제가 대한신경과 의사의 골프대회 작년에 있었던 데서 1등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박수 한번 보내요. 아, 이거 취미생활이 아닌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체형은 그 체형은 아니죠. 전혀 그 운동 체형은 아닌데 네, 아, 네. 이게 또 그분이 오신 날이었습니다. 아, 그분이 오셔서 또 따라주셨고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였고 혹시 뭐 신경과 의사가 무슨 과 의사예요? 뭐 신경외과야, 정신과야?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신경과 의사가 맞는지 아닌지 잘 보고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전 너무 어려운 게요. 네. 저는 이제 신경과 전공의를 시작한 건 올해로 딱 20년이 됐고 아이고. 전문의를 딴 거는 15년이 됐는데요. 네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경과는 수술을 하는 과가 아닙니다. 신경과는 약물과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저희 어머니가 네. 수술은 힘들지 않냐고 자꾸 아, 야 우리 과는 뭐라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모르는 사람들은 들었을 때. 그렇죠. 수술을 할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예. 거. 아니 어떻게 우리 어머니 나한테 그냥 아직도 수술하느라고 힘들지 않냐고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어머니 수술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푸시고요. 오늘 오해 많이 풀으셔야 돼요. 아닙니다. 네. 네. 네, 오해를 많이 만들고 다니셨는데 오해를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담까지 정말 팽팽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각 측의 최종 변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리 작가님이 이제 대본을 주셨는데, 음. 작가님 대본이 딱 보면 챗 GPT에서 만들어낸 대본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이제 이 클리셰가 많은 답인데요. 네. 저는 뭐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가 급하게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이 필수 의료기라든지 이런 게 지금 해결될 여지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 갑자기 싹 식는데. 아니, 이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해결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네. 저는 결국 인공지능이 의사의 부족한 점과 환자의 서의 부족한 점을 모두 다 저는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 의사들의 어떤 업무 강도 네. 이런 걸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인공지능이 활용될 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많이 부족해하지 않습니까? 뭐 설명이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맞습니다. 궁금해 죽겠는데 맞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맞아.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예. 이 의사는 분명히 친절했는데 돌아서 집에 가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 그렇지. 너무 힘듭니다. 맞아. 의사도 힘들어요. 맞아요. 저 분명히 지난 외래 때 이 이야기 했는데 환자가 와서 똑같은 이야기 또 물어봅니다. 근데 이해는 돼요. 맞아. 내가 한 말이 분명히 이해를 못 하셨구나.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인공지능이 설명을 해주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오히려 아까 우리 이상범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의사와 환자와의 감정적인 교감을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야, 그런 이롭다. 도구도 될 수 있을 이롭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반대 의견. 마지막.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결국 발전해서 정말로 인간 의사가 없어도 될 날은 올 것입니다. 아, 올 네네네. 것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역시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금 환자분들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그리고 의사를 만날 때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료, 치료, 방법 찾아내기 이런 것들 다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더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사람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AI가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제 반대 의견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두 분의 마지막 변론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이 참 치열했거든요. AI가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인간 의사의 영역이 확고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요. 그냥 좀 참으세요. 자, 그러니까 제 말은요. 미래에는 AI와 인간이 협력하는 형태로 의료 시스템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서로 좋게 좋게 아시죠? 두 네. 분의 의견을 같이 조합해서 이렇게 좋게 좋게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서 이제 토론 끝났습니다. 감정 안 상하셨죠? 서로의 의견 존중하시죠? 네네네. 두 분이 손잡으시고 악수 한번 하시면서 네. 악수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만세!